표를 만듭니다. 자, 이 표를 만드는데 얘를 짠짠, 자, 3개로 이렇게 분리를 해. 그리고 쓱 제가 확장을 할게요. 그리고 이 부분을 싹 줄여. 자, 얘도 똑같이 이렇게 늘려서 줄여. 이 정도. 자, 지금 내가 만든 이 형태가 뭐냐면 기본적인 3단 레이아웃 구조예요. 자, 이 3단 레이아웃 구조를 만들어 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하냐면 이 모든 표의 형태를 컬럼으로 쪼개주는데, 자, 12개로 이렇게 나눠. 대충 12개로 나누게 되면은, 자, 칸들이 12칸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12칸 만들어진 거에서 대충 한 2칸을 합쳐가지고 여기에다가 로고 이미지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여기에 요정도 또 남겨놓고 한 요만큼을 내비게이션을 쓴단 말이야. 이만큼이 내비게이션이야. 그리고 이쪽에다가 뭐 빠른 퀵 링크 같은 것들을 넣어줄 수 있고요. 자, 밑에 푸터 영역도 마찬가지로 영역을 합치거나 쪼갭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도 다시 로고가 나올 수가 있고, 자, 이쪽에는 이제 한 2칸 나눠 가지고 빠른 사이트 있죠, 패밀리 사이트. 그리고 요만큼 이어 가지고, 자, 이 부분에다가 이제 실제 푸터, 뭐 개인정보라든가 그 다음에 카피라이트 같은 것들을 여기다가 써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다른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겠지, 또 다른 로고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나는 이제 컨텐츠 부분을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컨텐츠 부분도 그냥 간단하게 뭐 슬라이더하고 슬라이드 이미지하고 탭 메뉴하고 이런 게 있다라고 치자고. 그래서 2줄로 나눌게요. 자, 2줄로 나눈 다음에 이렇게 나눠가지고 요만큼을 슬라이더로 쓸 거야. 그러면 슬라이더를 이만큼만 쓸 수도 있고 전체로 다 쓸 수도 있겠죠. 그럼 전체 영역을 슬라이더로 쓸게요. 여기는 이미지 슬라이더. 그리고 그 아래쪽의 부분을 나누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거 크게 할게요. 요 부분 3개로 3개 나누고 3개 나누고 3개 나누면은, 자, 여기는 박스 컨텐츠가 되겠죠. 그죠? 여기 컨텐츠 1, 그 다음에 여기는 2, 여기는 3. 물론 이 하위 내용을 다시 세부적으로 더 쪼개서 표현할 수도 있어. 그럼 이렇게 지금 보면은 내가 칸을 지금 다 어떻게 했어요? 일단 나눈 다음에 그 칸들을 다시 합쳤잖아, 그지? 합쳐가지고 표현을 하면은 누가 해도 통일성 있고 어디 한 군데로 치우치지 않은 레이아웃이 만들어져요. 이 개념에서 따온 게 바로 그리드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실제로 이런 표 형태로 테이블을 짜가지고 테이블 안에다가 이미지를 끼워 넣었다고 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 어떻게 돼요? 코딩을 할 때 너무 힘들어. 수정도 너무 힘들어. 왜냐면 테이블 자체를 다 쪼개서 다시 판을 다시 짜야 되잖아요. 수정 보안이 힘들어졌기 때문에 테이블 레이아웃은 사라졌고 전부 다 이제 우리가 코딩을 이용해서 레이아웃을 짜게 되는데, 막무가내로 레이아웃 짜기에는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야. 왜냐면 정확하게 크기도 못 맞추겠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넣기도 힘들고, 그리고 비율 나누기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자, 이러한 비율을 칸으로 계산을 하면은 훨씬 더 편안하게 나눌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원래 그리드 레이아웃은 어디서 나왔냐면 편집 디자인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보는 책 있죠, 제 책들. 그런 책들의 구조가 전부 다 그리드 레이아웃에서 출발을 했고요. 잡지책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잡지책 같은 거 잘 보시면은, 그냥 일반 책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판을 짤 때 어떻게 짜냐면 면으로 짜는데, 자, 이렇게 반으로 나눠가지고 요면하고 요면, 책을 펼쳤을 때 있죠? 그 책을 펼쳤을 때가 바로 우리 모니터 화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막 그림이 두 면에 걸쳐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사선 형태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글씨하고 그림으로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잖아. 그러한 그리드 레이아웃에서 우리 웹은 출발을 합니다. 자, 그럼 개념 대충 알겠죠? 어떻게 한다? 나눌 때 행으로 나누고 다시 열로 나눈 다음에 내가 필요한 부분을 합쳐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야. 구조는. 자, 이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960 그리드 시스템이라는 이 제목은 전체 너비를 960픽셀로 가정을 해서 960픽셀을 너비로 잡는 거예요. 기본 너비를. 그 너비를 가지고 내가 열을 나누었을 때 그 열은 기본적으로 12그리드 시스템, 다시 말해서 12개의 그리드로 만들어서 쓰겠다라는 의미가 돼. 그러면 12개로 나누려면 어떻게 나눠야 되냐면 너비를 기준으로 나눠야 돼요. 그죠? 맞죠? 960픽셀을 12로 나눈 값이 하나씩 나올 거야. 그러면 대충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 960픽셀을 12로 나누면은 80픽셀이라는 값이 나올 거예요. 대충 계산하면. 그럼 80픽셀을 하게 될 경우에 좌우에 여백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컬럼과 컬럼 사이 여백도 필요할 때가 있어. 공간을 줄 때가 있어. 그래서 그러한 공간도 필요하더라. 따라서 아래쪽에 커스텀 그리드라는 거를 클릭을 해보게 되면은, 자, 여기입니다. 커스텀 CSS 제너레이터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분. 자,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은 페이지가 이렇게 넘겨와요. 넘어져 오게 되면은, 자, 전체 컨텐츠의 너비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열다, 열여섯. 자, 16개의 지금 컬럼이 확인될 거예요. 이 형태를 보면, 자, 기본은 12그리드예요. 12개. 그러면 얘가 바로 바뀌죠? 12개로 바뀌고, 컬럼의 너비를 60픽셀로 잡아주고 스페이스의 너비를 20픽셀로 잡아줍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각각의 이 회색 영역, 밝은 회색 영역은 60픽셀의 너비를 갖는 거고, 중간에 있는 여기 짙은 회색 있죠? 이 부분은 20픽셀이 돼요. 또한 맨 왼쪽과 맨 오른쪽에 보면 여기도 여백이 생성되는데, 이 여백은 각각 전체 20픽셀의 사이값인 10픽셀이 만들어져. 이 형태가.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얘네들을 하나하나를 전부 다 컬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나하나를 컬럼. 그 다음에 여기 여백 있죠? 이 여백을 각각 뭐라고 하냐면 거터라고 얘기해요. 거터. 볼링장 가면 볼링장에 레인이 있단 말이야. 자, 1번 레인부터 12번 레인까지 있어요. 그러면 그 레인을 보게 되면 왼쪽하고 오른쪽에 뭐가 있어? 거터가 있어. 또랑이라고 얘기하죠. 공 빠지는 부분. 그죠? 이게 1번 레인과 2번 레인을 잘 보게 되면 거터하고 거터가 합쳐져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구조를 짜요. 짠 다음에 각각의 내가 필요하다면 얘네들을 살리면 되고, 필요 없으면 얘네들 죽여버리면 돼. 이 부분은. 자, 여기에 여백이 20픽셀을 준 이유는, 여기 20픽셀이 기본값인데 20픽셀 준 거는 왜 줬느냐? 글자의 크기를 14픽셀 가정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16픽셀이 원래 기본이에요. 14픽셀 가정을 한다면 14픽셀의 라인 하이트 1.5를 주게 되면 21픽셀 정도가 나와. 글자와 그 다음에 라인 하이트 값을 이용해서 대략 21픽셀이 나오는데, 이거 홀수로 하면 좀 애매하니까 20픽셀로 그냥 단축시켜 가지고 여백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겁니다. 그리 크지도 그리 좁지도 않게. 물론 더 좁게 한다면 10픽셀을 주어도 상관은 없어요. 자, 위아래 여백도 마찬가지로 10에서 20픽셀 사이에 여백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버티컬 리듬도 맞추면서 가로 방향, 세로 방향을 일정하게 맞춰주게 되면은 통일성 있고 일관성 있는 레이아웃을 짤 수가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12그리드 레이아웃으로 잡았을 때
컨텐츠의 너비가 940이라고 나오는데 940은 여기에 10을 빼고 여기서 10을 뺀 값이고 전체 맨 왼쪽부터 맨 오른쪽까지는 960 픽셀이 나오게 돼요. 이게 전통적인 방식의 12그리드. 그러면 이제 얘들은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느냐? 컬럼을 기준으로 구성을 하게 되는데 아래쪽에 CSS를 보게 되면은 자, 여기에 이제 CSS 코드가 나올 거예요, 밑에. 이걸 갖다 쓰는 거예요. 얘를 이용하는 거야, 만들어져 있는 거를. 일단 보면은 자, 확대를 해서 볼게요. 주석 처리가 된 걸 보겠습니다. 컬럼의 개수는 12개고 그 다음에 컬럼의 너비는 60에 컬럼 간의 간격은 20픽셀이 나와요. 컨텐츠는 940픽셀이면서 전체 너비는 960이야. 따라서 바디는 최소 너비를 960픽셀로 하고 자, 컨테이너 12라고 되어 있죠? 이 컨테이너 12가 뭐냐면 100% 한 줄 다 쓰는 거 얘기하는 거야. 한 줄을 다 쓰겠다. 그러니까 모든 컬럼을 다 합치겠다. 따라서 마진 레프트하고 마진 레프트 오토로 들어가 있네? 이거 뭐야? 가운데 배치하겠다는 뜻이고 너비는 960픽셀에 오버플로우 히든을 줬습니다. 흘러 넘치는 건 어떻게 해라? 일단 잘라라. 자, 그리드 1번부터 그리드 12번까지 12그리드인 경우에 클래스의 이름이 그리드 1부터 그리드 12까지 만들어지고 모든 그리드의 디스플레이 속성은 인라인이면서 플롯 레프트가 들어가요. 플로팅이 자동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지. 또한 포지션 릴레이티브에 마진 레프트하고 마진 라이트를 10픽셀을 줬어요. 왼쪽 오른쪽 겉터 값을 준 거죠. 10픽셀씩. 자, 푸시라는 지금 클래스와 풀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푸시 풀이라고 하는 건 어떤 용도로 쓸 거냐면 내가 필요에 의해서 어떤 컨텐츠를 오른쪽으로 밀거나 왼쪽으로 당길 때 쓸 거예요. 컬럼 자체를. 그러니까 열 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여기에서 일단 기본 포지션 릴레이티브에 알파와 오메가가 있죠. 알파는 마진 레프트 제로, 오메가는 마진 라이트 제로. 자, 왼쪽 여백과 오른쪽 여백을 없앨 거고요. 컨테이너 12 안에 있는 그리드 1 보면은 60. 그리드 2는 2칸 쓰는 거예요. 140. 그리드 3은 220. 자, 얼마씩 늘어나? 컬럼의 너비인 60에다가 각각 마진값 10픽셀씩을 더하면 하나당 80픽셀이 나와. 그래서 기본값 60에서 계속 80씩 더하는 거예요. 쭉쭉쭉쭉 12까지.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 자체가 뭘로 되어 있다? 모두 다 클래스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쓸 때 이 값만 알고 있으면 이 CSS를 이용하겠다. 그러면 아예 구조를 짤 때 어떻게 주면 돼요? 클래스만 딱딱딱 주면은 그 영역만큼만 정확하게 갖게 돼. 배치가 쉬워진다는 얘기지. 플로팅도 미리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템플릿을 이용해서 작성하는 방식이 바로 그리드 시스템이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12그리드 시스템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컨텐츠가 많아. 그럴 경우에는 확장을 해서 16그리드 시스템을 쓰거나 아니면 24그리드 시스템을 씁니다. 정말 컨텐츠가 많아가지고 세부적으로 쪼개야 될 경우에. 일반적으로 데스크탑은 12그리드, 16그리드, 24그리드를 제일 많이 쓰고요.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8그리드, 그리고 4그리드. 모바일은 4그리드, 2그리드, 1그리드를 써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1, 2, 4, 8, 12, 16, 24 이런 형태로 컬럼을 나눠가지고 계산을 하게 돼. 이게 이 수치값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대체적으로 12그리드 그 다음에 16그리드 24그리드를 했을 때 가장 이제 12그리드를 기준으로 보면은 3칸으로 나누던 4칸으로 나누던 자유롭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등분을 할 수도 있고 4등분을 할 수도 있고 쉽게 등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3, 4의 최소 공배수가 12잖아요. 그래서 12그리드로 이제 기준을 잡아 놓은 거야.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사이즈를 잡아서 쓸 수가 있고요. 이게 수치 자체가 12그리드로 하거나 24그리드로 하거나 크기가 달라지잖아요. 내가 컬럼을 24로 하니까는 정확하게 얼마 나와? 60픽셀을 가지게 되면 1920이라는 FHD 사이즈가 나와요. 정확하게. 그죠? 16그리드로 잡을 거야. 16그리드로 잡으면은 얼마가 나오죠? 1280 HD급이 나오게 됩니다. 그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200 그리드가 꽤 많다라 그랬어. 1280이 계산이 힘든 것 같으니까 단순화 시켜가지고 하나당 그냥 10씩, 100씩이죠. 100씩 12개를 하게 되면은 그냥 1200이 딱 나와버려. 큰 덩어리로 보면. 그래서 1280 그리드로 잡을 수도 있지만 1200 픽셀을 기준으로 잡아서 해보자. 그래서 만들어진 사이트가 이거예요. 1200 픽셀 그리드 시스템.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아까 960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작은 모니터를 많이 쓰다 보니까 예전 스타일로 가면서, 그리고 옛날에 그 아이패드 디스플레이가 960 픽셀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나왔던 거고, 지금은 모니터의 크기가 전부 다 큼직큼직하단 말이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1200 픽셀짜리를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활용을 할 수가 있냐면, 왼쪽 아래에 보면은 베리어블 그리드라고 나와요. 자, 여기 그리드에서 똑같이 컬럼의 너비 잡아주면 되고, 그 다음에 컬럼의 개수를 설정을 해주면 돼요. 자, 나는 1200 그리드를 12개로 쓸 거야. 그러면 자, 넘버 오브 컬럼을 12로 잡아주고 거터의 너비를 20픽셀 쓸 거야. 그럼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컨텐츠의 크기하고 그 다음에 전체 너비가 나오면서 다운로드를 이용해서 CSS 파일을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 요걸 이용해서. 물론 여기에는 기본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 형태의 CSS 파일과 함께 시안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얘는 조금 더 편한 게 포토샵과 일러스트 파일까지 제공을 해줘요. 시안 파일로. 그러니까 그리드 형태가 만들어져 있는 걸 제공을 해줘.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어떤 형태로 되느냐. 자, 모스틀리 와이드 스크린 형태로 해가지고 1280에 1024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요런 형태로 우리가 기준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자, 이거는 기준을 뭘로 잡는다?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960 그리드 시스템을 기준으로 해서 변형된 그런 그리드 시스템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일단 1200 픽셀 그리드 시스템은 누구를 960 시스템을 모티브로 해서 확장을 한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CSS 분석을 해야 되는 형태가 됩니다. 이거는 고정, 얘는 가변. 자, 이걸 볼게요. 부트스트랩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프레임워크예요. CSS 프레임워크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볼 수 있듯이 빌드 패스트, 빨리 만들 수가 있고, responsive site with bootstrap이라고 되어 있죠. 반응형 웹을 부트스트랩과 함께 만들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샘플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명을 주기만 하면 바로바로 자리를 잡고 레이아웃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버튼 같은 거 색깔도 되게 편하게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양산형의 그 웹을 만들 때는 편해요. 양산형 웹이라는 건 뭐야? 하루 만에 바로 사이트가 나와버린 형태 얘기하는 거죠. 컨텐츠만 집어넣는 형태. 이런 형태로 만들 때는 이 부트스트랩이 상당히 유용해. 물론 단점은 있어. 단점은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자유로운 디자인을 하기에는 조금 불편하지만, 어색함이 있지만 빨리빨리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에이전시 중에서도 그 사이트 디자인을 몇 개를 딱 시안을 놓고 나서 빨리빨리 파는 그런 사이트들 있잖아요. 그런 에이전시에서는 부트스트랩도 꽤 많이 사용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여기 도큐멘테이션을 보게 되면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어요. 쉽게. 그래서 다운로드 받는 방법부터 커스터마이징 하는 방법, 그리고 레이아웃 작성하는 방법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내가 지금 잠깐 왼쪽에 레이아웃의 브레이크 포인트로 들어갔습니다. 레이아웃의 브레이크 포인트가 뭐냐면 반응형 웹에서의 미디어 쿼리 구분이에요. 자, 이 미디어 쿼리를 어떻게 나눴는가? 밑에 보시면 available break point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x스몰부터
엑스트라 라지까지. 그러니까 이게 2X 라지예요. 우리 사이즈 표기하는 것처럼. 보시면은요, 디멘전이 나오게 되는데, 디멘전이 576 픽셀 이하. 이걸 기본으로 하고, 만약에 클래스의 이름을, 자, 얼마로 잡으면? SM이라고 잡으면 567 픽셀 이상으로 쓰겠다야. MD라는 클래스를 쓰게 되면 768 픽셀 이상에서 적용을 하겠다라는 뜻이고, LG라고 쓰게 되면은 992 픽셀 이상에서는 이 클래스가 들어간 형태를 적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X라지는 1200, 2X라지는 1400 이상. 그러니까 해당 태그 옆에다가 클래스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즈에서 얘가 적용이 되는 거야. 바로바로. 요게 미리 CSS로 다 잡혀 있어요. 미리. 이런 형태가. 그래서 부트스트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6단계로 나누어서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 얘도 마찬가지로 그리드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드를 확인해 보시면은 컨테이너라는 영역 안쪽에다가 로우가 하나의 행이에요. 얘가 아까 내가 그림 그렸을 때 행을 하나 그려놨지. 그 행에서 하나의 행을 로우라는 클래스로 설정을 한 다음에 그 안에다가 나 3개로 나눌 거야. 그러면 컬럼. 자, 컬럼의 기본 형태는 모바일에서 보여줄 거니까 SM이라는 프리픽스를 붙여줘요. 그래서 컬럼 SM. 그러면 하나, 둘, 3개 만들어져. 자동으로. 이렇게. 따로 정하지 않아요. CSS 안 적어주는 거예요. CSS 적을 필요 없이 클래스만 땅땅땅 적어주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플로팅이 돼서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사이즈가 다시 나오고 반응형에 대한 것도 다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밑에 샘플이 하나 더 있어요. 자, 나는 전체를 2개 그리드로 나눌 거야. 2개로 쪼갤 거야. 그러면 12그리드라고 한다면 여기가 몇 칸? 6칸을 합친 거고 여기도 6칸 합친 거죠. 그죠? 그런 CSS를 몰라도 단순하게 이렇게 쓰면 돼요. 로우에 div 클래스 콜, div 클래스 콜. 자동으로 그러면 2개로 나누어서 하나, 2개 만들어지고. 자, 얘는 지금 하나, 둘, 3개죠? 열이 3개야. 그러면은 하나당 몇 칸씩? 4칸씩 잡은 거예요. 그럼 4칸씩 잡는다 그러면은 당연히 컬럼에 대해서 숫자를 적어줘야 되는데 컬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알아서 3개로 딱 열을 맞춰줍니다. 버전마다 물론 다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샘플은 부트스트랩 5 버전이고요. 그 이전 버전 같은 경우에는 개수를 내가 딱 적어줘야 돼. 컬럼 4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세팅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죠.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보시면 컬럼 6이라고 되어 있지. 6칸 쓰겠다는 얘기야. 전체 12개 중에 6개를 쓴 거예요. 그럼 몇 프로? 50%를 쓰는 거지. 그럼 남는 공간이 몇 칸? 6칸을 가지고 얘랑 나눠 쓰는 거야. 그래서 50%를 쓰고 얘하고 각각 3칸씩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가면서 쓸 수 있어. 그 다음 행을 보면은 행과 행 사이는 반드시 뭐가 발생을 해요? 마진 바텀이 발생을 합니다. 여백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로우하고 로우 사이에 여백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배치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움직여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어떤 시스템이다? 그리드 시스템을 이용한 부트스트랩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예요. 여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컬럼에 관련된 내용들도 있고 컨텐츠에 관련된 것도 보시면은요. 타이포그래피에 관련된 규격도 있어. H1 태그부터 H6 태그까지 설정이 다 되어져 있고 글꼴도 설정이 다 되어져 있어요. 그냥 바로 적용만 해가지고 쓰기만 하면 바로 돼요. 디스플레이 형식 지금 나와있죠? 클래스로 1번부터 6번까지. 그 다음에 뭐 이미지에 대한 규격도 마찬가지. 반응형 이미지를 쓰려면 클래스의 이미지 플루드를 써라. 그러면 가변 너비로 될 거야. 썸네일 쓰고 싶어? 그러면은 이미지 썸네일이라는 클래스를 써라. 이름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지를 정렬하고 싶어? 그러면 라운디드 하게 되면은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하게 되고요. 클래스 자체가. 그러니까 보더 라디우스가 들어간 거죠. 플롯 스타트하고 플롯 엔드를 쓰게 되면 플롯 스타트는 플롯 레프트예요. 플롯 엔드는 플롯 라이트가 적용된 거야. 그래서 왼쪽 오른쪽 배치가 되고 가운데 두고 싶어? 그러면은 라운디드의 MX 오토. 자, 디블럭 해가지고 따로 이제 클래스가 설정이 되어 있는 형태가 되고요. 이거 볼까요? 컴포넌트를 보게 되면은 어코디언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자바스크립트까지 한꺼번에 적용된 경우에요. 얘는. 그래서 클래스만 넣어주게 되면 자동으로 이러한 아코디언 메뉴가 만들어져요. 단순하게 뭐 쓴 거냐면 이거 쓴 거예요. 아코디언 안에 아이디 아코디언 example이 들어갔고요. 아코디언과 아코디언 아이템 헤더 그리고 내용 아코디언 버튼 요런 클래스들을 싹싹싹 넣어주게 되면 그냥 자동으로 이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컨디션은 물론 넣어줘야겠죠. 자, 배지 같은 거 색을 new 얘도 자 배지에 배지 세컨더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백그라운드 색상이고요. 배지라는 클래스를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모바일에서 왜 알림 표시 있잖아. 표시 내가 보지 않은 글 그런 거 볼 때도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고 브레드크럼 자 경로를 알려주는 거죠. 현재 위치 이것도 쉽게 만들 수가 있고요. 버튼 같은 경우에 미리 설정이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여기 보면은 Primary, Secondary, Success, Danger, Warning, Info, Light, Dark라고 되어 있죠. 네, 이것도 클래스만 넣어주면 돼. 자 btn이라는 클래스를 넣으면 자동으로 버튼이 만들어져요. 요게 요 박스까지 만들어져. 그 상태에서 btn Primary 쓰면은 요 색이 적용돼. 파랑색. 세컨더리를 쓰게 되면 회색. 이거 뭐하고 비슷하냐면 웹 폰트 아이콘, 폰트 어썸하고 상당히 유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사용 방법이 FA 쓰는 방법하고 그러니까 CSS로 미리 다 설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캐러셀 역시 자 캐러셀이라고 하는 건 이미지 슬라이드 얘기합니다. 이미지 슬라이드도 간단하게 구성이 가능해요. 컨트롤 넣고 싶으면 컨트롤 이용해서 슬라이더 가능해요. 이 구조예요. 이 구조 그대로 갖다 쓰면 돼. 그냥 인디케이터 여기 있습니다. CSS로 다 미리 만들어져 있어요. 이것도 내비게이터도 그냥 갖다 쓰면 돼요. 밑에 있는 코드 샘플 코드니까. 레이블 같은 거 들어갈 때 이미지 위에 글자 들어가는 경우 있잖아. 그지? 그럴 때 이미지와 글자 분리해서 쓰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샘플 나와 있고요. 자 페이드 기법 들어가는 거 크로스 페이드 그 다음에 짠짠짠 이렇게 캐러셀 아이템 이용해 보여주거나 여기에 스크립트가 들어가면 자동화까지 다 가능합니다. 여기 지금 자바스크립트 해가지고 나와 있죠.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옵션 값을 넣어서 만들자. 그래서 이벤트까지 이건 이제 스크립트를 좀 배워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내비게이션도 마찬가지로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이런 탭바 같은 것들도 다 있어요. 그냥 이거 샘플링 갖다 써도 되고 살짝 고쳐 쓰면 돼. 뭐만 같으면 돼. 클래스 명을 거의 대부분 맞춰주면 됩니다. 나부가도 볼까? 자 내비게이션 검색창 다 있죠. 구조 단지 HTML이 복잡해 보여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거 왜 그래? 클래스가 많이 들어가서 그래요. 써야 되는 클래스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HTML은 복잡한데 대신에 CSS를 쓰는 시간은 많이 줄어들게 되겠지. 그래서 요게 익숙한 사람들은 이걸 좋아라 해요. 대신에 이걸 쓰게 되면은 오리지널 코딩을 하기에 조금 벅차다는 거. 왜? 다 잊어먹으니까. 부트스트랩이라는 건 이런 개념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만약에 그 회사에서 부트스트랩을 쓴다 그러면은 그때 그냥 간단히 사이트 들어가서 공부하시면 돼요. 뭐 그렇다고 많이 외울 필요도 없고
거의 대부분 샘플링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제 붙여넣기 하면서 색깔 바꾸고 하는 것만 할 줄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검사 도구만 제대로 쓸 줄 알면 찾아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지. 이건 회사마다 달라요. 아예 이것만 쓰는 회사가 있고 이걸 아예 안 쓰는 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더 자세하게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 자, 다음 그라운드웍스. 자, 요거는 마찬가지로 비슷합니다. 한꺼번에 CSS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한방에. 그 다음에 이거보다 뭐 더 중요한 거는 나는 이제 뭘 확인할 거냐면은 얘네들의 그리드를 볼 거예요. 자, 여기 도큐멘테이션에 그리드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그리드를 클릭을 해서 보시게 되면은요, 자, 샘플링하고 미리 보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클래스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 로우는 행을 얘기하는 것이고, 로우는 행. 자, 클래스의 이름이 원 한 칸 띄고 하프라고 되어 있어요. 자, 원은 하나를 쓰겠다는 얘기야, 전체 그리드에서. 근데 하프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절반이란 얘기야. 그래서 반반 쓰게 돼요. 자, 원 하프 스몰 타블렛, 원 하프 모바일. 각각 뭘 뜻하느냐? 얘는 데스크탑, 스몰 타블렛은 태블릿, 그 다음에 모바일은 모바일에서. 그러니까 이건 모바일용이야. 그럼 모바일이라는 클래스를 넣어주면 돼. 이건 데스크탑용이야. 그럼 데스크탑이라는 클래스명을 넣어주면 돼요. 간단하게. 자, 밑에 볼까요?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 아이패드만 지금 투업 해가지고 아이패드라는 클래스가 따로 있죠. 이건 아이패드 전용. 요건 얘네들은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각각에 적용되는 것들을 여기다 따로따로 이렇게 써놨어요. 얘도 똑같이 글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클래스가 엄청 길어져. 여러 개의 클래스가 동시에 들어가게 되면. 근데 내가 지금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누구랑 비슷하더라? 부트스트랩이랑 비슷하더라. 또 누구랑 비슷하더라? 이름만 다르라. 이름만 다른데 1200픽셀 그리드 시스템 960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모든 이 그리드 형태의 기본은 960 그리드 시스템을 기준으로 해서 다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구조가. 그래서 이것도 한번 그냥 참고만 해서 보시면 되고요. 다음 거를 보게 되면 리스폰시브 그리드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반응형 그리드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건데, 자,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딴 거보다 마크업 부분하고 그 다음에 CSS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얘는 직접 보여주는 게, 얘도 보시면은 기본 마크업에 컬럼에 스팬 1 오브 3이라고 되어 있지. 그지? 이 컬럼은 3분의 1만큼을 쓸 거야, 이런 의미야. 그 클래스 이름만 다르다라는 것 뿐이고요. 제너레이트 코드를 누르게 되면은, 자, 바로 내가 여기서 쓰고자 하는 열 개수와 함께 마진에 대한 거를 비율로 퍼센트를 주게 되면은 바로 뭘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런 식의 그리드가 확정이 되면은 다운로드 이용해서 이 CSS를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12그리드로 만들고 싶으면 여기 설정하면 돼요. 12그리드 칼큘레이터 하게 되면은 12개 그리드 형태야. 이거 쓸 거야? 그럼 뭐 이거 그대로 받으면 돼요. 복붙해도 되고. 기본 CSS는 이런 식으로 잡힌다는 얘기야, 퍼센테이지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계화한 뭐 사이트들이 여러 개 또 나오는데, 푸어 CSS도 같은 개념이고 얘도 동일한 개념입니다. 왼쪽에 보면은 레이아웃 형태와 그리드가 나오죠. 얘도 그리드를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클래스를 이용해서 짝짝짝짝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5개 그리드, 24개 그리드. 부트스트랩과 비슷한 이제 템플릿 사이트가 파운데이션하고 그 다음에 머티리얼라이즈, 이 두 개 사이트입니다.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도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간단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튜토리얼이라든가 디벨롭 개발 단계라든가 템플릿 같은 거 다 제공을 해줘.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 템플릿 보게 되면은요, 자, 여기 지금 기본 레이아웃 있지? 이거 기본 레이아웃 코드가 다 들어가 있는 거를 바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내가 고칠 부분이라든가 컨텐츠를 넣어서 빠르게 레이아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미리 보기처럼 나와요. 뭐 데모 같은 거 보면은 이커머스 형태로 볼까요? 슬라이드 있는 거. 자, CDemo 눌러보게 되면은 이런 식의 템플릿이 미리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야. 여기다가 그냥 컨텐츠 끼워 넣으면 돼. 슬라이드 다 돼 있고. CSS까지만 작성을 했을 때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게 파운데이션이고, 그 다음에 머티리얼라이즈는 자유도가 조금 더 높아요. 얘도 기본은 똑같아. 여기 CSS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클래스들이 잡혀 있고요. 그리드 형태를 보게 되면은, 자, 그리드를 만들 때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얘는 클래스가 좀 짧아. 보게 되면 컬럼의 S1, 자, 스몰에 한 칸, 작은 사이즈 한 칸 12칸 쭉 만들었고요. 이거를 이제 바꿔버리게 되면 두 칸씩 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12개 한 줄로. 그러면 그냥 S10이라고 쓰면 돼요. 그럼 한 줄 쓸 거야. 100% 쓸 거야. 반반 쓸 거야. 그럼 66. 그럼 한 줄 이렇게 돼요. 그래서 머티리얼라이즈 특징은 뭐냐면 자유도가 굉장히 높다. 그리고 클래스가 좀 짧아서 보기는 좀 편하다 라고 하는 거. 익숙해지면 얘가 좀 편하고 빨리 만들 때. 그 다음에 나는 템플릿을 좀 이용해서 기본 레이아웃이 있었으면 좋겠다. 맨 땅에 헤딩이 너무 힘들다. 그런 경우에는 파운데이션을 이용해서 기본 템플릿을 받아 쓸 수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CSS가 다 있으니까. 내가 구상하는 게 뭔가라는 걸 고민을 해서 비슷한 걸 받아가지고 고치면 돼요. 요거는 맨 땅 헤딩 방지용. 자, 맨 땅에다 정말 헤딩을 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내가 계획한 대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960 시스템이나 1200 그리드나 이런 걸 사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해서 뭐 안 되는 건 아니고, 이런 걸 알고 있으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제작을 할 때 시간에 덜 쫓긴다는 얘기예요. 시간에 덜 쫓기면 뭐가 좋아져? 집에 빨리 갈 수 있다는 얘기죠. 단지 그겁니다. 뭐 그냥 몸과 마음이 조금 더 고생을 하고 뭐 늦게 가지 뭐 그래도 괜찮으면 몰라도 돼요. 모른다고 해서 손해보는 건 아니야. 좀 더 힘든 거지. 알면 근데 도움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이 외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페이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면서 어떤 이제 시스템 체계가 비스무리하면서 일관성 있는 게 보기가 편하거든. 하나만 알면 나머지 쉽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것들을 좀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거 960 그리드 시스템을 먼저 좀 확인을 해 보시고, CSS도 한번 분석을 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순차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프레임워크는 가장 나중이에요. 솔직히 뭐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부트스트랩하고 파운데이션이라든가 머티리얼라이즈는 맨 나중에 보셔도 돼요. 이 부분들을 실제 레이아웃 만들 때. 아니면 나는 이거 이해하는 것보다 일단 부딪혀서 아는 스타일이다. 그러면 일단 부딪혀 봐야 되고, 대신에 뭘 해야 된다? 내가 만든 CSS가 아니기 때문에 CSS 분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수. 프레임워크이든 아니면은 이런 그리드든 CSS를 가져왔으면 그 CSS 분석은 1차적으로 해야 돼요. 코드 분석을. 그리고 해당 클래스에 대해서 정리를 따로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의 자산이 되고, 이걸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 때 좀 쉽고 빠르고 편리하게 일관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